예, 시청자 여러분 잠시 쉬셨죠? 예, 이남현 교수님을 모시고 미래자산, 가상자산, 미래투자 전략 제17부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16부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네. 네, 메타버스 계속 이어가 네네. 주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네. 자리 볼까요? 네. 네네. 네, 시작하시죠. 네,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난해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혼돈이 올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계를 나누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메타버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 메타버스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메타버스라는 말을 1992년도에 발표된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닐 스테펀스라는 이 작가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 스테펀스에 의하면 이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라는 말을 이제 대체하는 그런 용어로 이용을 했고, 메타버스는 컴퓨터의 3차원 기술, 우리가 3D 이렇게 얘기합니다. 3D 기술에 의해서 이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가 실현이 된다, 구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어렵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가상 세계를 여러 개를, 다양한 가상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 컴퓨터 기술이지요. 3D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 세계를 만드는 핵심 기술을 우리가 첫 번째 VR, 버추럴 리얼리티, 우리가 가상 현실 기술이다, 이렇게 VR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아규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네. 증강현실 기술. 또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용어를 계속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들어갑니다. 네네. 네. 네. 다음. 네. 요건 했고. 요 다음입니까? 네, 네. 했죠, 요건 정말. 네, 네. 네, 다음으로 갑니다. 네. 자, 우리가 메타버스에 사용되는 기술, 방금 제가 네. 증강현실, AR, AR. 아규멘티드 리얼리티, 네. 이 증강현실이라는 말은 현실 세계, 이 물리 환경에 가상 사물,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겹쳐 놓는 그런 혼합 현실을 우리가 아규멘티드 리얼리티, AR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MW 기술, 우리가 미러 월드, 미러 월드인데. 네네, 거울 세계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 물리적인 세계를 실질적으로 재현하고 현실 세계의 정보를 거울 세계에다가 추가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MW 기술이다. 여러분들 구글 어스 많이 들어가서 이용해 보실 텐데, 이런 기술이 이제 미러 월드 기술이다, MW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LG 기술이다. 이 라이프 로깅이라고 그러는데요. 로깅, 기록하다 그런 말이고, 네. 라이프, 생명, 네. 생활. 이 라이프 로깅 기술은 우리 인간의 생활 정보 있잖아요. 신체, 감정, 경험, 동작 이런 거를 데이터화해서 가상 공간에다가 재현하는 그런 네. 기술을 우리가
여기 LG 기술이다 이렇게 LG 기술이다. 얘기합니다. 라이프 로깅. 네. 우리 그 웨어러블 기기라고 이제 많이 뭐 손목에 차고 뭐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데에서 이제 데이터 네. 컬렉션을 해서 네. 그거를 이제 가상 공간에다가 재현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제 그 VW 가상 세계 버추럴 월드 네, 가상 세계. 가상 세계 기술이 있습니다. 네. 요거 가상 환경에 그 아바타 등 형태로다가 네. 우리 그 활동하는 거지요. 경제 활동, 무슨 뭐 사회 활동, 정치 활동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메타버스 기술에 AR, MW, LG, VW 이런 기술들, 이 기술이 뭐 완전히 다른 것들이 아니고 네. 전부 그 이 3D 3차원 영상 기술이다.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3차원 이런 모든 영상. 것도 3차원 영상 기술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 자, 다음으로 갈까요? 그러면? 네네네. 네. 자, 이 메타버스 그 기술 시장 네. 규모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 그 AR, VR, 뭐 MR이라는 말도 써요. 미러월드라고 그랬죠 아까? 아까 그 MW MW가 미러월드고. 미러월드, 네. MR 그러면 우리가 여기 믹스트 리얼리티 혼합 현실. 혼합 현실 혼합된 공간. 리얼리티. 예. 네네네. 그걸 MR이라고 기술. 그러는군요. 네네네. 믹스드 리얼리티.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용어들을 뭐 AR, VR, 무슨 MR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그 3차원 그 3D 기술을 네. 응용한 것이다. 다 3차원 3D 기술이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이라 그렇습니다. 하면. 네. 네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장이 네. 뭐 여기 2021년도에는 그 미약했네요. 네. 하드웨어 네. 시장이 소프트웨어 시장보다 컸잖아. 그죠? 네. 그 2030년이 되면 앞으로 그 진짜 이제 성장이 되면 그 하드웨어 시장도 크지만 소프트웨어 시장이 엄청나게 점점 이제 확대될 거로 네, 봅니다. 네. 그 지금은 이제 그 메타버스를 하려면 그 무슨 뭐 이 웨어러블 기기 또는 그 고글 뭐 이런 거를 하드웨어를 사야 되잖아요. 네. 그래요. 이 마켓 메타버스 마켓을 지역별로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 봤는데 네. 뭐 하여튼 전 세계가 고르게 네. 이 메타버스 기술 시장이 네.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네.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우리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여기 그 고도의 몰입 3차원 3차원, 가상 예. 세계를 3D 비추얼 월드. 네. 그렇습니다. 그 몰입 3차원 가상 세계의 그 기술을 우리가 메타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사실은요. 네. 아까 AR, VR 무슨 뭐 MR 또는 뭐 버추럴 월드, 미러 월드 뭐 네. 이런 기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북아메리카의 그 마켓 사이즈가 어떻게 커가는지 여기 하드웨어 시장 또 소프트웨어 시장 그 서비스 시장 이렇게 세 개로 구분했는데 네. 그 하드웨어도 성장하지만 네. 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옅은 색깔이 소프트웨어 시장입니까? 그건 서비스. 서비스. 요건 이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커지네요. 헤드보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네. 메타버스 기술도 네. 하드웨어 기술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로 가지요. 아, 네. 왜냐면 이 세상에 네. 모든 제품 서비스가 고급화, 네. 고도화, 네. 기능이 통합화가 되면 될수록 네. 네.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아집니다. 네. 무엇이든. 네. 무엇이든지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이제 그 우리 가상 이 메타버스 기술 이것이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기술 이게 균형 있게 이렇게 발전해 갈 거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그 메타버스 기술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기술이 그 모든 산업 분야에 앞으로 10년 내로 모든 산업 분야의 메타버스 기술이 모든 산업에 전부 이렇게 침투가 될 것이다. 예, 침투가 될 것이다.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이 메타버스 기술 기반의 네. 뭐 자동차 산업, 네. 메타버스 기반의 그 조선 산업, 네. 메타버스 기반의 반도체 산업, 네. 메타버스 기반의 금융 서비스 산업, 교육 서비스 산업, 네. 모든 게 이 메타버스 기반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 기술이 성숙하면 네. 엄청난 이 그 비즈니스 환경이 그 터벌런트라고 그러죠. 폭풍같이 이 변화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기술이 우리 국가사회에 우리 산업에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십은 네. 우리 정치인이나 관료나 우리 학자나 이 메타버스 기술이 우리 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어떻게 접목을 해야 할 거냐, 네. 이런 연구, 이런 정책 방향, 이런 거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 그 잠재 메타버스 마켓 시장을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그 색깔별로 네. 그 이제 그 확장이 어떻게 돼가는지 15%에서 이 시장 네. 디지털 이코노미 그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삼성증권에서 네. 만든 그림인데 아하. 네. 요 아키텍처라고 그래 이런 거를요. 네. 이 메타버스의 그 아키텍처. 네. 제가 볼 때는 좀 시원찮은데 지금 네. 뭐 메타버스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가 아직 네. 미흡해서 네. 일단 그 우리 삼성증권에서 발표한 걸 네. 참고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려고 네. 제가 올렸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 맨 밑에 있는 그 물리 계층이지요. 이 통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게 필요하고 그 위에 이제 인프라 그 계층이 필요하고 그 위에 이제 그 무슨 뭐 VR, AR 아까 설명드린 그런 네. 여러 가지 그 기술들 AI 뭐 3D 네. 네. 엔진 무슨 뭐 디지털 트윈 기술 네. 뭐 등등 여기 이제 이거를 하나는 하드웨어 기술, 하나는 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기술 두 이제 개로. 이렇게 분류를 했지요. 네. 사실은 그 우리가 이 메타버스의 요구사항을 하드웨어로 구현할 것인가, 아하.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것인가,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링의 문제, 네. 그 매니지먼트의 문제인데 네. 이런 문제는 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이 하드웨어 전공자들은 전부 하드웨어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고 네.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은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려고 덤비지요. 네. 근데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하드웨어로 문제를 풀면 네. 이 변화에 대응하기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전문가는 네. 소프트웨어 전문가 밑에 있어야 돼. 그거 모르시지? 지금 삼성전자가 네. 지금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소프트웨어를 못하는 이유가 네. 하드웨어 전문가가 소프트웨어 전문가 위에 지금 다 앉아 있거든.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제 기능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는데 네. 우리 인간의 이 육체를 우리가 하드웨어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 스피릿, 소울, 마인드, 이 정신, 영혼 이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는데 소프트웨어가 퍼스트예요.
이 육체 하드웨어가 포스트예요. 우리 이 박사님 어떤 게 우리가 포스트? 옛날에 그랬잖아요.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든다고 우리는. 그게 이제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식의 그 발상인데 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네. 정신이 건강하면 네.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그거 네. 확실히 알아야 돼. 네. 이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 소프트웨어 포스트라는 거를 알아야 돼. 우리 이재용 회장님, 네.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하드웨어 전공이지만 비록 네. 이 소프트웨어 포스트,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 저는 평생을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까요? 네네. 자, 우리가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네. 이 주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네, 여기 그 메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메타라는 회사가 있죠. 페이스북. 네, 예. 네, 페이스북이 이제 이름을 메타버스 기술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걸 예견하고 네. 회사 페이스북 이름을 이제 메타로 바꿨지요. 근데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최근에 보니까 페이스북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중국의 텐센트, 텐센트. 네. 네네. 유명한 회사죠.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바이댄스, 바이댄스. 넷이지, 넷이지. 네.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엔비디아. 에픽 게임스, 에픽 게임스, 네. 로블락스, 그다음에 유니티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뭐 등등 네. 이런 그 메이저 그 메타버스 기술 주도할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한국 회사가 한국 회사가 안 보이지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없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말단 엔드 유스라고 그러는데요. 엔드 그 유저. 최종 네. 사용자를 우리가 엔드 엔드 유저 유저. 네. 이렇게 얘기하지요. 최종 사용자. 이 엔드 유저가 이 메타 기술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쓰느냐. 네. 메타버스 기술을 이 패션 분야에서 많이 쓸 거라는 거야. 패션. 패션. 아, 패션. 네. 어페럴, 의류. 그러니까 그치, 이제 패션. 뭐 그냥 옷을 그냥 가서 한번 입어보고 뭐 걸어다니고 뭐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일일이 다 잡을 거 지금 딱 네네. 이 옷이 맞을까? 네. 어떤 옷이 어울리나? 그렇습니다. 아, 이제 대충 메타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네. 메타버스 기술이 네. 이 매스미디어, 언론, 언론에? 방송, 방송. 데, 많이 쓰일 거라는 거예요. 미디어, 방송에 많이 쓰인다. 미디어. 예. 미디어에?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뭐 코미디. 그거 이해가 됩니다. 물론 엔터테인먼트는 뭐,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메타버스 기술이 네. 많이 침투, 네. 활용이 될 것이다.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에듀케이션, 교육. 교육에 뭐 많이 쓰이겠죠, 당연히. 지금 우리가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뭐 캐나다로, 오스트리아로, 오스트레일리아, 네. 영국으로 우리 어린이들 많이 보내잖아요. 네. 요즘 필리핀으로도 보내요. 필리핀으로도. 예.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네. 그 외국어 교육 쉽게 잘할 수 있지요. 그렇겠네요. 왜냐면 그 실공간하고 똑같거든 사실은. 아하, 예. 오히려 더 재밌어요. 그렇겠네요. 더 다양하게 그 교육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언어 교육만이 아니고 네. 이 산수, 수학 교육도 이렇게 할 네. 수 있고 아. 역사 교육도 완전히 역사를 교육 분야가 크겠네요. 교육 분야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잖아. 신라 시대 그럼 신라 시대 시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그냥 다 다니고 네. 뭐 네. 석굴암도 가보고 김유신이하고 얘기도 하고. 불국사도 가보고 그거 재밌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에듀케이션 분야에 이 네. 메타버스 기술이 엄청나게 그 네. 천지개벽을 할 거다. 네. 많이 활용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대됩니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 에어로스페이스 항공 분야, 우주. 항공 우주 분야. 네네네. 에어로스페이스 분야도 이제 엄청나게 그 파급 효과가 그 있을 제가 것이다. 들었는데 그 우리나라 공군 조종사가 네네. 이제 집에도 오면 네네. 이제 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거 쓰고 네네. 그 가상 그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게임이 그런 게 있대요. 그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네. F-16을 고르면 F-16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진대요. 근데 누가 이겼나 보네요. 중학교 학생. 그 저기 그 네네.
공군 그 작전사령부는 이제 여기 송탄 오산에 있고 네, 네, 예, 네. 공군 교육사령부가 그 저쪽 진주 저 아. 밑에 사천에 있어요. 아, 사천, 네. 제가 제 제자가 그 공군 그 교육사령부 네. 그 정보통신학교 이제 교장을 그 해서 아, 네. 네. 그 제 제자가 교수님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사천 가가지고 네. 그 사천 공군 교육사령부니까 네. 그 공군 파이로트들이 그 공군 파이로트들 교육 훈련시키기 위한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네. 그거 제가 타봤어. 어,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폭격을 하려면 네. 그 시뮬레이터니까 네. 그 지형 지물이 똑같잖아요. 똑같습니까? 그럼 비행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접근할 거냐. 건가, 그렇죠. 뭐 똑같이, 예.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기분이 네. 그 파이로트가 네. 전투기를 몰고 리얼 환경에서 하는 거나 네. 그 시뮬레이터에서 타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시뮬레이터 왜냐면 항공기 한번 발진하고 착륙하고 하려면 위험도 있지만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나잖아요. 네네. 그 시뮬레이터는 뭐 비용 별로 안 나죠. 전기값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이 그 교육 훈련을 시행착오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시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3D이지 사실은요. 그렇죠. 네. 그죠. 지금 우리가 이 메타버스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네, 거죠. 네, 그럼 그 버추얼 리얼리티지 사실은. 그죠? 그렇죠. 네. 네, 네. 자, 우리가 이 디펜스 방위 국방 분야에서도 네. 이 메타버스 기술을 엄청나게 우리 군의 그 어떤 그 교육 훈련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각계 전투 훈련도 하지만 네. 우리가 그 지휘소 훈련이라는 것도 있어요. CP 훈련. 커맨드 포스트가 지휘소잖아. 네. 지휘소 훈련도 해야 되고 이게 뭐 에어 랜드 배틀 공지전 훈련도 해야 되고 메리타임 배틀 이 해상전 훈련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우주전도 해야 되고 이런 그 디펜스에 이 메타 기술이 엄청나게 그 쓰일 것이다. 우리 국방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 디펜스 메타버스 테크놀로지 R&D 연구개발 투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다음으로 갈까요? 아니 아니,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네, 애플리케이션. 응용을 어디에 할 거냐? 네. 아마 메타버스 기술이 성숙하면 게임 분야, 예. 분야가 이제 그 게임이 뭐 이 아케이드 게임이 있고 네. 이 PC 게임이 있고 네. 무슨 뭐 네트워크 게임이 있고 네. MMORPG 게임이 있고 이 게임 종류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메타버스 기술이 성숙하면 실감나는 즉 그 몰입도가 훨씬 높은 아케이드 게임을 온라인화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런 현상도 생기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게임 산업 발전에 우리가 메타버스 기술이 엄청나게 기여할 것이다. 네. 또 온라인 쇼핑 방송 그렇겠네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많이 이용이 되겠지요. 그리고 홈쇼핑 같은 데서는 아주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콘텐츠 만드는 거,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네. 콘텐츠가 우리가 무슨 뭐 영화, 무슨 소설, 무슨 네. 뭐 코미디, 무슨 뭐 이런 그 콘텐츠도 있지만 콘텐츠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만들 때 우리가 그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 소셜 미디어이잖아요. 네. 소셜 미디어 이런 것도 메타버스 기술 기반으로 네. 엄청나게 여기 뭐 컨퍼런스 회의를 뭐 일렉트로닉 컨퍼런스 네. 전자회의 지금 뭐 일반화 보편화됐잖아요. 이런 기술로 많이 쓰일 수 있다. 그래요. 오케이. 그 우리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실내 골프도 일종의 그 시뮬레이터. 예, 그렇죠. 그렇죠. 이 메타버스 기술이에요, 사실은. 그 지금 보니까 공이 앞으로 들어가니까 막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막 난리 나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스크린 골프를 그 많이 즐기고 있는데 네. 그 스크린 골프가 생각보다 네. 운동이 돼요. 예. 건강 관리에 좋아. 예, 네.
그 필드 나가면은 뭐 요즘 네. 그 골프장이 너무 비싸. 예? 네네네. 그 그린피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20만 원이야 그냥. 예? 그럼 식사하고 뭐 이러면 30만 원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그 캐디피가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노캐디 캐비티가 없죠. 네. 노캐디 골프장이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골프장 품격을 유지한다고 네. 캐디 없는 골프장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네, 캐디가 없으면 골프장이 후지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고객들이 네. 골퍼들이 네. 느끼나 봐. 그래서 그 무조건 그 캐디 피가 그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12만 원, 3만 원씩 달라고 4, 3, 12만 원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12만 원이었, 13만 원이었는데 지금 15만 원으로 또 바뀌었어요. 올랐어요? 그럼 뭐 이렇게 또 조금 팁을 줘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캐디피가 17만 원 뭐 또 버디하면 또 버디 피도 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캐디 네. 그래서 이 골프를 필드로 나가는 거는 네. 코스트가 너무 높아. 네. 그치 우리 그 봉급쟁이들은 네. 불가능이야 나가서. 예. 그래서 그 스크린 골프는 그 한 판 치는데 보통 싼 데는 10,000원이면 치니까 네. 10,000원? 18홀 10,000원이면 운동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가라 스윙도 여러 번 하고 뭐 이러면 네. 시간이 보통 3시간, 그 시간 걸리더라고요. 3시간 반 이렇게 네, 걸리거든요. 네, 네. 그럼 3시간 반 동안 열심히 그 앉았다 일어났다 가라 스윙도 하고 뭐 이러면 네. 상당히 운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투자 대비 성과, 효과가 네. 스크린 골프가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종의 메타버스예요. 네, 네. 네. 자, 다음은 이거 네, 다오 네. 기술이요? 다오 기술. 네. 다음은 그 다오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디파이, NFT, 다오 이런 게 다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소프트웨어의 뭐 이 맨 밑바닥에 인프라의 기술들이 아니고 네. 응용 기술, 애플리케이션, 응용 기술 중에 하나다. NFT, 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DAO, DAO, 영어로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뭐 때로는 여기 그 코퍼레이션, 오가니제이션이 아니고 코퍼레이션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가니제이션 우리말로 조직인데 조직. 네. 이 조직이라는 말이 개인도 조직이고요, 가정도 조직이고, 네. 기업도 조직이고, 정부도 조직이고, 국가도 조직이고, 네. 세계도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말이 보통 명사인데 그 다양한 형태의 이 조직 구조를 다 그냥 우리가 조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기 그 코퍼레이션 이런 말이 있는데 코퍼레이션 우리말로 회사, 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경우에 회사 이름 뒤에다가 조직 이름 뒤에다가 코퍼레이션 이렇게 붙였는데 코퍼레이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프라이빗 코퍼레이션, 네. 영리 목적의 개인 회사가 있어요. 네. 그걸 우리가 프라이빗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넌 그 프로핏 오가니제이션 있어요. 네. 퍼블릭 코퍼레이션이야. 그 이 넌 프로핏 코퍼레이션 비영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프로핏 코퍼레이션 또는 넌 프로핏 코퍼레이션 영리 기업, 비영리 기업 이렇게 둘로 나누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 영국 그 불란서에 넌 프로핏 오가니제이션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코퍼레이션이 어떻게 정부 조직, 정부 산하 기관, 정부 요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코퍼레이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에 네. 유명한 연구소가 있어요. 마이터 코퍼레이션. 그 마이터가 MIT 리서치의 약자가 마이터인데 그 마이터 코퍼레이션이 비영리 정부 기관이야. 정부 연구소야. 비영리. 네. 네. 그러니까 코퍼레이션이 붙었다고 반드시 프로핏 주식회사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영리.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다오라는 말은 우리말로
탈중앙화된 디센트럴라이즈드. 오토노머스 우리말로 단조라는 말인데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이 단조라는 말 스스로 기능을 발휘하다 그런 의미야. 네. 뭐 누가 제3자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그 조직이다. 그걸 우리가 DAO 또는 DAC 다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거죠. 오토노머스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쓰여요. 네네네. 이 조직기는. 네. 제가 파리 있을 때 파리 특파원 할 때 네네. 그 파리 지하철 공사의 네네. 명칭이 RATP, 그러니까 그 해지 오토놈, 네. The Transportation de Paris.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토놈이나 네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단위라고 그럴까요? 그 네. 조직. 그렇습니다. 네. 단위 조직. 네네. 그러니까 간섭받지 않는 나는 그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오라는 그 조직은 우리가 그 중앙 그 거버넌스를 하는 네. 중앙 통제를 하는 그 주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스스로 기능을 그 작동하는 조직을 우리가 스스로. 네. 네네 그걸 우리가 다오다 오토노머스 오가니제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오는 전형적으로 이 공동의 목적 이거를 가지고 있고 여기 그 하여튼 특정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활동을 하는 그런 지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다오가 물리적인 뭐 조직이 아니고 아하.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다. 아까 제가 그 디파이도 소프트웨어 서비스다. 네. 다오도 소프트웨어 서비스다. NFT 마찬가지 소프트웨어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다오는 하여튼 중앙 통제를 하는 그 권한 조직 사람이 없다. 네. 그 다오의 그 멤버는 그 이 다오의 그 토큰을 소유함으로써 멤버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다오라는 거의 그 기능은 우리가 다오를 지능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요. 네. 그러나 앞으로 이 다오라는 이런 컨셉, 네. 이런 테크놀로지가 이 우리 국가사회의 일반화 보편화가 될 거는 분명해요. 네. 되겠지, 그지요? 이 탈중앙화된 중앙 통제 그 주체가 없는 네. 그런 그 다오. 자, 다음. 네. 다음으로 갈까요? 네네. 네. 지금 이 다오 관련해서 그 계속 이 다오 관련해서 네. 계속 그 거버넌스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네. 이 정부의 기능이 뭐냐? 네. 우리 정부를 영어로 거버먼트 이렇게 Government라고 그러죠. 얘기하잖아요. 이 정부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정부는 거버넌스가 정부의 그 미션, 정부의 펑션, 기능, 임무입니다. 이 거버넌스라는 말이 이 매니지먼트, 경영이라는 말하고 다르거든요. 네. 이 경영은 플랜 투 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감사, 평가를 하는 거를 우리가 매니지먼트, 경영 또는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 거버넌스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 용어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라는 말을 한국말로 못 바꿔. 바꿀 말이 혹시 있을까요? 지배하다 뭐. 지배하다. 네. 그 더 이상해지는데. 더 이상해집니까? 네네. 네. 이 거버넌스라는 말을 한국말로 마땅한 어휘가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냥 한국말로 거버넌스 이렇게 쓰시면 돼. 이 네네. 거버넌스라는 말은 아까 경영 또는 관리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면 경영은 계획, 플랜과 집행과 평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경영 관리라고 그러고 거버넌스는
플랜은 있는데 do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평가 C야. 플랜 C만 있는 거를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그래.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라는 단어와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 자, 보세요. 정부 우리 관료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안 할 일을 하고 할 일을 안 하면 그 나라가 패망하는 거야. 멸망하는 거야. 자, 정부가 할 일이 뭐야?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가 뭐냐고요? 플랜만 만들면 돼. 그 다음에 플랜대로 기업과 국민이 행위를 집행을 했는지를 C, 평가, 나중에 감독, 평가, 감사하면 돼. 네. 자, 이 플랜이 뭐냐면 비즈니스 플랜이 아니고 국가 플랜이야. 국가의 롱 렌지 플랜,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헌법 있지요? 헌법이 딴 말로 뭐야? 플랜이라고 그래, 그거를. 헌법을 플랜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법률 있지요? 네. 각 대통령령, 각 부처 장관의 시행령, 네. 시행규칙, 기준고시, 네. 이 국가 법령 체계가 있잖아요. 그 국가 법령 체계를 우리가 플랜이라고 해요. 그 플랜에 따라서 국민이 네. 집행을 했는지, 움직였는지, 우리 기업이 집행을 했는지, 시행을 했는지, 움직였는지, 정부는 감독해야 돼. 정부가 집행하면 돼, 안 돼요? 정부 집행하지 말라는 거야. 거버넌스만 하라는 거야. 매니지먼트 하려고 덤비지 말고 정부는 거버넌스를 해라. 어? 자, 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미국의 네, 네. 이 프레지덴셜 그 어드바이서리 카운슬에서 네.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 뭔지, 정부가 안 할 일이 뭔지 네.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네. 대한민국은 과거 정권들이 정부가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만 힐이 했잖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해보시죠. 네. 정부가 안 할 일을 하면 네. 우리 기업들이 다 부도나버려요. 그렇죠. 경쟁력이 없어요. 네. 우리 국민들이 망하는 거야. 네. 정부가 플랜만 만들면 돼. 관계 법령만 만들면 돼. 그대로 우리 국가사회가 집행이 됐는지 행위를 했는지를 감독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 평가하면 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 그 관료나 우리 언론이나 우리 이 교수 이런 그 사람들이 그 매니지먼트하고 거버넌스를 구분을 못해 사실은. 네. 그래. 자, 우리가 이 다오라는 기술이 바로 이 거버넌스를 하는 그런 그 조직 체계로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다음. 예, 다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아주 중요한 컨셉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네. 기술을 서비스를 좀 설명하도록 많이 들은 하겠습니다. 건데요. 클라우드라는 얘기는. 네. 클라우드는 이제 하늘에 그 구름이 끼잖아요. 예, 예, 예. 그 구름을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그러는데 네. 하늘에 구름이 끼면 별이 보이나? 안 보이죠. 태양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금성, 화성, 목성, 수성이 보이나? 안 보이죠. 예. 가렸으니까. 네. 안 보이면 없는 건가요? 있죠. 그지? 있지만 안 보일 뿐이죠. 이게 클라우드라는 게 바로 네. 그겁니다. 네네. 우리가 인터넷, 컴퓨터 이런 서비스를 그 스마트폰 서비스를 받는데 네. 이 서비스를 받는데 그 뒷단에 있는 태양, 네. 달, 별 무슨 뭐 이런 거를 알 필요 없다는 거야. 아하. 그래서 클라우드군요. 그렇죠. 그거를 알면 머리만 아프지. 네. 그지요? 네. 예를 하나 드릴게.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네. 우리가 휘발유 자동차를 운전한다 이거. 네. 운전자가 이 엔진이 그 자동차 엔진이
이 흡입을 하고 네. 압축을 하고 폭발을 하고 배기하고. 배기를 하고 이런 그 내연 기관의 작동 원리를 머리에 넣고 생각하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그 원리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용자, 자동차 운전자는 이 압축, 흡입, 압축, 그 폭발, 배기 이런 내연 기관 그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거 필요 없죠. 네. 없지요. 그냥 몰고 가면 되죠. 그런 원리를 그 우리가 추상화의 원리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원리요? 추상화의 추상화의 원리. 원리. 네. 네. 추상화의 원리. 네. 그 우리 그 영어로는 abstraction mechanism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abstraction mechanism이 이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네. 기술이 복잡하잖아요. 네. 사회 현상이 복잡하잖아요. 네. 그거를 단순화하는 메커니즘이 abstraction mechanism이에요. 네. 이게 우리 엔지니어링 원리예요. 네. 소프트웨어 원리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말 지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설명하려고 지금 제가 이 abstraction mechanism 우리 말로 그 추상화의 원리 이 추상화의 원리는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들 그 쉬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해야죠, 그죠? 그렇지요. 네. 그 미국의 그 정말 대가들 있잖아요. 네. 석학. 그 왜 석학이냐면 어려운 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요. 네. 모르면 쉬운 거를 엄청나게 어렵게 설명합니다. 네, 모르니까. 네, 자기도 모르니까. 그지요? 우리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모르면 기사가 길어져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네. 클라우드 서비스의 클라우드가 추상화 메커니즘을 그 집어넣은 그런 원리예요.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가 그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애저라는 서비스,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라는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애저라는 서비스가 전 세계에 이 리딩 그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 SKT, KT,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데 네. 글로벌 경쟁력이 없어요 현재. 글로벌 경쟁력이 없어요. 자,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크게 세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서비스를 SaaS라고 그래요. SaaS. 네, SaaS.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그렇죠. SaaS.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그 서비스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거.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거를 우리가 SaaS.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as a service. 네.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서비스네요. 네, 인프라를 제공한다. 서비스로 네.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AS. 라스. 아스라고 하는 네네, 거네요. 아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그 회사들이 있어. 네. 우리가 파스라고 해요. 파스. 네. 사스, 아스, 파스 이렇게 아하, 얘기하는 네. 거지요. 물론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하는 회사도 아까 구글 아마존 이런 데 다 하겠네요. 네네. 네네.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그 웹 서비스, 네. 조금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는 사실 이 사스, 아스, 파스를 한꺼번에 다 하고 있어요. 아하. 네. 자, 이 사스는 뭘 서비스하는 거냐면 그 SaaS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그렇습니다. 실질 예를 지금부터 들어주실 겁니다. 네. 네네. 우리 그 소프트웨어가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워드 프로세서잖아요. 워드 프로세서. 네. 아래 한글 또는 무슨 MS 워드. MS 워드. 네. 이 소프트웨어가 워드 프로세서만 해도 옛날에 워드 퍼펙트 등등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았는데 네. 시장에서
다 죽고 하나 남은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워드. MS 워드만 남았다. 네. 아래 한글 그것도 그 워드 네, 프로세서잖아요. 네. 국산. 네. 그 MS 워드는 왜 생존하고 있는지 아세요? MS 워드가 생존하는 이유. 네. 정부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정부가 보호하니까 한글이 살아남는다. 아래 한글이 아래 한글이. 네. 네. 그 보호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뭐 논리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부 아래 한글만 쓰고 있어서 네. 그 정부에서 모든 보고서를 그 아래 아래 한글로 한글을 사용하게 강제하고 있잖아요. 강제하고 있어서 아래 한글이 살아남고 있는 만약에 것이다. 그 선택을 MS 워드, 아래 한글 둘 중에 하나로 하세요. 네. 그러면 MS 워드를 다 가지고 하겠지, 그지요? 네. 근데 이 아래 한글을 우리 정부가 그렇게 케어를 지금 한 30년 했거든요. 네. 정부가 케어를 하니까 아래 한글 기능이 네. 이 인터오퍼러빌리티 확보가 안 돼요. 아하. 그 아래 한글과 그 엑셀, 음. 아래 한글과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과 무슨 뭐 PDF, 아래 한글과 뭐 여러 그 소프트웨어들과 그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운용성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안 하는 거야. 네. 안 해도 정부가 사주니까. 네. 그러면 그 고통 분담을 누가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아래 한글이라는 네. 그 회사 아래 한글 소프트 그 워드 프로세서 때문에 네. 우리 국가사회의 그 경쟁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지요. 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그래서 네. 그- 하여튼 뭐 우리도 아래 한글만 배웠고 쓰고 있는데 예. 다른 것하고의 연관 뭐 이런 엑셀하고 연관되는 때는 상당히 불편해요.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아래 한글 이런 워드 프로세서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MS 오피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파워포인트, 엑셀, 뭐 저 이 아크로벳의 그이저 PDF 뭐 수없이 많은 그 이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고 각 응용 분야에 뭐 ERP, 무슨 SCM, CRM, KMS 그렇겠죠. 이런 네. 엄청나게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네. 이런 거를 그 옛날에는 전부 구매를 했잖아요. 예. 사서 썼던. 그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칼이라고 들어봤어요? 칼. 전 처음 들어봅니다. CAL 칼. CAL. 네. 네네. 그 클라이언트 액세스 그 라이선스. 클라이언트 액셉트 라이센스. 예. 액세스 접근. 액세스 접근. 그 MS사의 그 워드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네. 옛날에는 이렇게 뭉쳐서 싸게 DC를 해줬는데 네. 그 고객 수만큼 라이선스 피를 내라. 네. 그 전략이 MS사의 칼이라는 전략이에요. 네. 그 우리 대한민국 혼쭐나지 그지요. 네.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많이 쓰는데. 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종량제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내는 거. 네. 그걸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스라고 그래요. 아하. 사스. 그 국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생존하려면 그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네. 글로벌 그 이 클라우드 서비스사에다가 네. 그 소프트웨어를 올려야 네. 국산 소프트웨어가 살 길이 열리는 거지요. 그렇겠네요. 그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스라는 이런 그 웹 서비스잖아요. 네.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NFT, DAO, DeFi, 우리 그 블록체인 기술, 저 이더리움 이런 그 비트코인 이런 서비스잖아요. 그게 네. 버추얼 아셋 서비스라고 그랬잖아. 예. 그 서비스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면 이 클라우드에 올라가야 서비스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하. 예. 지금 그거를 할 가상 자산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옥석을 구분해서 식별해서 투자하셔야 돼. 그 아무데나 투자하시면은
그 성크 코스트라고 그래. 물 안 나오는 우물을 파는 거야. 그럼 결국은 그죠? 가상 자산도 클라우드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SaaS라는 말이 여러분들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첫 번째가 SaaS. 자, 두 번째가 인프라스트럭처 as a 서비스 우리가 AS라고 그럽니다. 자, 이 네. 인프라스트럭처가 뭐냐?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그 내용이 뭐냐? 네. 인프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우리 그 일반적인 그 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인프라는 없으면 네.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인프라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수도, 네. 가스, 전기 그거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불편하겠죠. 네.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생존할 수 없어. 네. 물이 수도 서비스가 안 되면 생존할 수 없잖아요. 물 안 마시고 살 수 없잖아요. 원시 사회로 가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생존할 수 없어. 자, 우리가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프라라고 그럽니다. 인프라. 그 우리말로 번역을 굳이 하면 기반 설비, 기반 구조, 기반. 기반 시설 뭐 네네. 우리가 이렇게 그 얘기하죠. 영어로 enabl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enable. enable. 네. 네. enabler. enabler. 네. enabler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반이 되는 것. 네. 우리 수도, 전기, 가스 이게 전부 enabler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뭐가 있으면 인프라가 되겠습니까? 맨 밑에 물리계층 장비 네. 있어야지요. 뭐 네트워크 장비 뭐 네.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 네트워크 매니저, 무슨 뭐 미들웨어, 무슨 뭐 브라우저 이런 네. 그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 인프라를 서비스하면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 고객 개인이나 기업은 정부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쓰면 되지, 그지요? 그렇죠. 네. 그 위에 아스 위에 사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스 그러니까 네. 아스 위에 사스가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스라는 네. 게 있습니다. 플랫폼 에즈 소프트웨어 서비스, 서비스. 플랫폼 에즈 서비스 파스라는 게 있는데 이 파스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떤 모델로 할 거냐.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 아스 또 사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플랫폼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 이 자주 쓰이죠. 많이 쓰이는데 우리 군의 플랫폼이 뭡니까? 우리가 군에서 전쟁을 하려면 전투기 있어야지요. 네. 탱크 있어야지요. 미사일 있어야지요. 이 구축함, 잠수함 이런 선박, 항공모함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호명한 이런 것들을 군의 미리터리 플랫폼 이렇게 네, 얘기하는 플랫폼이다. 거예요. 네. 플랫폼이라는 말이 무슨 뭐 엉뚱한 뭐 딴 얘기가 아니고 네. 우리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그 플랫폼이 뭐냐? 네. 그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우리가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플랫폼이 클라우드는 전부 웹베이스 네.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스를 받을 거냐, 네. 아스를 받을 거냐, 네. 파스를 할 거냐, 아니 그냥 통째로 뭐 다 할 거냐. 네. 오케이. 그래요? 자, 교수님 이제 뭐 시간 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끝내죠. 다음 그러시죠. 시간에 또 네네.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오늘 아주 중요한 용어들, NFT, DAO, 또
디파이,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속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네. 예.